저는 얼마 전에 정말 신기한 보물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보물창고는요, 보물을 가져왔는데 또 금방 보물이 생기고, 또 가져갔는데 더 많이 생기고, 끊임없이 생기고, 이런 마치 그 마술과 같은 그러한 보물창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물창고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건 바로 시엠바더입니다. 예, 시엠바더 창고인데 왜 시엠바더가 그런 정말 마술과 같은 그런 보물 창고인지, 끊임없이 보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창고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이 시엠바더는 이름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CM에서 CM은 체인지 머니, 그리고 차지 머니, 그거를 영어로 그 첫자만 따서 CM으로 표현을 했고요. 바더는 영어로 바터, 물물 교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충전을 해서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물물 교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말 원하지 않았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자영업 대출이 1,000조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젠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결국은 데모까지 하게 됐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거리를 뛰쳐나왔을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역대 정부는 계속 그 소상공인을 살린다 하는 그런 공약을 계속 내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하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 효과가 없었어요. 살릴 방법이 절대 그 좋은 방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엠바더가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한 그 소상공인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실제적으로 살리는 그러한 실질적인 그 소상공인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시엠바더가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이것은 시엠바더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매매 품앗이를 하는 그러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품앗이. 이것은 어디에서 착안을 한 거냐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0.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민족이죠. 그리고 게다가 그 나라는 나라를 되찾고 그 나라를 유지하고 한 게 600여 년밖에 되질 않아요. 약 2,500년 동안, 그러니까 BC 580년부터 시작해서 해방된 게 우리는 45년이지만 48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기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다가, 그래서 나라를 찾고 정말 광복을 하고 나라로 다시 모인 그게 지금 불과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런데 또 그 민족도 굉장히 소수 민족이에요. 0.2%밖에 되지 않는데, 이 극소수의 인구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대부호들, 존 록펠러라던가 워런 버핏이라든가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라던가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라던가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이런 분들이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글로벌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겁니다. 단 0.2%의 인구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에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들이 이렇게 정말 강인하게 전 세계 0.2%의 극소수 인구로 전 세계의 30%의 글로벌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걸 찾아보니까 그것은 정신적인 것과 경제적인 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정신적인 것은 이들의 어떤 종교, 이런 것도 충분히 짚을 수 있는 부분이죠.
물질적인 것을 본다면 이들은 그 매매 물물 교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모님께서 지금 이 미국에서 그 예전에 한 25년여를 사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시면서 눈여겨봤던 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적은 소수의 인구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보니까 이들이 정말 독특한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잠깐만. 네. 이들이 그 물물 교환으로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어떤 그 뭐 설렁탕 집이 잘 된다, 혹은 뭐 떡볶이 집이 잘 된다, 세탁소가 잘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그게 붐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도 또 설렁탕집, 세탁소 계속 막 만들죠. 그리고 나서 너도 나도 다 막 너무 많아지다가 같이 망해버려요. 그쵸? 오래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서로 매매 물물 교환, 서로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이 구조적인 게 뭐냐면 이 소상공인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 소상공인들이 이 작은 그 옆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내 물건을 사주기는 바라면서 나는 옆에 있는 구멍가게로 물건을 사러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대형마트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 계속 대기업만 커지는 거죠. 네, 이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소상공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야 이거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죠. 그래서 IT 강국인 대한민국에 오셔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특허를 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최신형 물물교환 시스템 그것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거에 필요한 이러한 그 특허를 다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걸 5가지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모두 다 이 정말 최신형, 정말 기가 막힌 이 물물교환 시스템 이것을 구축하고자, 그래서 이 나라의 소상공인들을 살리고자 이것을 꼭 필요한 것을 다 갖춘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가맹점 간의 결제 시스템 및 결제 방법, 그 다음에 가맹점 간의 물물교환 결제 시스템 및 결제 방법, 그리고 또 물물교환 결제 시스템 및 결제 방법, 이것이 3가지의 그 물물교환 결제 방법을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옛날처럼 물물교환을 물건 가지고 이렇게 한 개를 가지고 물물교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시대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완전히 신차원의 아주 최신형 물물교환 시스템이 그게 뭐냐? 굉장히 편리해야 돼요. 현대인들은 더구나 우리 한국인들 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카드로 이렇게 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뭐예요? 카드를 앞지른 게 지금 모바일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 모바일 결제 방법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한 그러한 특허를 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전혀 누수가 없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에 후 결제를 하면 어때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선충전 방식의 결제 시스템입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정말 그러면 누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5가지 아주 핵심 특허를 가지시고, 이것은 BM 특허죠. 정말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특허를 가지시고, 그리고 2015년도에 이미 특허 경영 대상까지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특허 가치는요, 회사의 가치예요. 그런데 많은 특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허들은
각 그 특허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특허, 기술 특허 굉장히 많죠. 그런 거는 어찌 보면 그것도 뭐 따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특허는 쉽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정말 BM 특허, 이렇게 따기 어려운 이러한 특허를 가진다는 것은 영업 방법 특허죠. 그것을 우리는 다 이 따기 어려운 특허를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높은데 이 2015년도에 특허를 딸 당시에 그때 보통 일반적으로 2015년에 특허 평균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 2천만 원일 때 그 거의 70배 이상에 달하는 그러한 14억 3,300만 원의 특허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평균 멤버십 회원을 400개 기준에서 한 거예요. 굉장히 적게 했을 때 14억 3,3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특허 평가가 들어가죠. 이번에는 정말 수백억 원의 특허 가치가 나올 거라는 것을 상당히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 CM마다 이용 방법은 정말 이렇게 좋을 때 편리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냐면 먼저 회사에서 멤버십을 맺은 그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1,000만 포인트, 지금 이벤트 기간으로 그들에게 먼저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00만 CM 포인트를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가맹점들이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먼저 받는 거예요. 1,000만 CM 포인트인데 이 CM 포인트를 제공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가맹비를 내야 되잖아요. 가맹을 계약을 하면서 그 가맹비를 낼 때 그거의 10%만 내면 됩니다. 그럼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걸 물론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 또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우리 지금 이벤트를 어떻게 하냐면 이 100만 포인트를 우리 1,000만 포인트 준 거에서 도로 받습니다. 그것도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가맹점들이 자기가 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정말 너무나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포인트는 뭐냐? 이 포인트는요, 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100만 원어치 소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의 10%, 10만 원만 충전을 하면 100만 CM 포인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소비할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부담 없이. 자, 그렇게 해서 쓰고 싶은 만큼 CM 머니로 전환해서 그래서 나는 현금처럼 이 멤버십 회원끼리 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머리를 하고 싶으면 미용실에 가서 CM 머니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결제하고 이렇게 해서 현금처럼 회원끼리 서로 결제를 하면서 또 그러면 그 포인트를 받은 그 멤버십 소상점 가맹점은 어떻습니까? 포인트를 받았죠? 그러면 자기도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때요? 또 자기가 소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사야 되고 할 때 구매를 할 때 어때요? 거기서 10%만 충전을 하면 10,000원을 충전했는데 10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너무너무 유익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것은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물물 교환인데 옛날에는 물물 교환할 때 내가 가지고 온 가치와 저 사람이 가져온 그 제품의 가치가 너무 달라서 그게 서로 교환하기가 애매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것을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저게 필요한데 이거 가진 사람은 다른 게 필요해. 그래서 원하는 게 서로 다를 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CM머니로 결제하는 이 신개념의 물물 교환 시스템은 그 모든 우리 문제점을 다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때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 그때는 우산집이 아주 잘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더운 때는 수영복이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데 겨울에는 하나도 안 나가. 그렇죠? 이렇게 계절이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가 있고 유통기간이 또 차이가 있어서 맞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CM머니가 바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냥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가맹점, 이것을 맺은 가맹점끼리 서로 내가 그 가맹점에 가서 바로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와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주 신개념으로 정말 최신형의 정말 문제점 하나 없는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물물교환 시스템이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껏 소비를 돌아가면서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지갑에서 충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충전을 눌러서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충전을 10%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0만 원만 충전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충전을 해서 그 다음에 이 결제, 여기가 결제 있어요. 지갑에서. 그럼 이 결제 버튼을 해서 결제를 아주 쉽게 현금처럼 구매하고 판매하고 결제를 하는데 세금, 수수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현금처럼 선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계좌이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치를 그대로 선물하기, 이게 선물이거든요. 선물을 눌러서 선물해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우리 가족들에게 아주 사랑하는 분이 또 뭘 물건을 사러 가려고 할 때 이걸 선물해서 그들이 아주 부담 없이 필요한 것을 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어때요? 점점 가맹점들은 고객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선물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모르면 좀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멤버십 찾기가 있어요. 이 멤버십 찾기를 딱 누르면 멤버십을 GPS 기반으로 해서 가게 위치 찾기 기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딱 멤버십이 쫙 나오면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그러한 가게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CM을 받아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와 그 다음에 우리 CM 받아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카드사에서 이 소비자에게 카드를 제공하죠. 그렇죠? 그런데 무한대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뭐 이 사람은 500만 원 한도, 이 사람은 300만 원 한도 이래서 그 사람의 신용에 맞게 한도를 정해줘서 그 안에서 카드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카드를 제공하고요. 우리 CM 받아도 우리 CM을 최대 1000만 CM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 개가 될 때까지 처음에 이벤트로 해서 CM 머니를 CM 머니 포인트를 최대 1000만 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카드를 받은 이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리고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때 돈이 갑니까? 수치가 가죠. 전자상의 수치가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CM을 받은 이 소비자는 다른 가맹점, 거기 그 판매자죠. 거기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상품을 구매를 하는데 여기에서 카드 결제했을 때 뭐가 갔어요? 수치, 전자상의 수치가 간 것처럼 우리 이 소비자도 우리 CM 숫자가 가는 거예요. 그 전자상의 수치가. 그래서 여기서 CM 머니를 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분은 CM 포인트가 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이 사람은 상품을 구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쉽게 하는데 자, 카드는 어떻습니까? 내가 100만 원을 썼으면 얼마를 결제해야 돼요? 100만 원. 50만 원 썼으면 25만 원만 결제하면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했다가는 신용불량자 됩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게 뭐 바로바로 그 전자상의 수치만 가지 현금이 가지 않으니까 어때요? 안 놓고 써요. 카드 몇 개 가지고 막 쓰다가 결제날 딱 몰려오면 어떻습니까? 어떡하지?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그런데 우리 CM원이 어떻습니까?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결제해버렸거든요. 선결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먼저 내가 쓸 거, 그것을 바로 어때요? 10%만, 그것도 내가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10% 10만 원만 먼저 충전을 해버리면 내가 100만 원어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판매자는 어떻습니까? 여기 카드사에게 뭐를 줘야 돼요?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 수수료를 제하고 이 판매사에게 카드사는 줍니다. 근데 우리 CM머니는 어떻습니까?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소비자에게 모두 다 유익인 거예요. 모두 다. 그쵸? 네, 기가 막힙니다. 간단하게 이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안경점이에요.
안경점을 하고 있는데 1000만 포인트를 가맹점을 맺어서 받았습니다. 회사로부터. 그런데 오늘 휴일이에요. 모처럼 쉬는 날이라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가면서 조금 시간 내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미용실에 가서 좀 비싼 데 가가지고 머리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좀 여가를 즐기고 돌아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50만 원 좀 쓰자 해가지고 50만 원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얼마가 필요합니까? CM머니로 하려고 그래요. 5만 원. 그렇죠. 5만 원만 충전하면 돼요. 그래서 5만 원을 충전을 해서 놀이터도 가고 예를 들어서 신발도 사고 머리도 하고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아주 여가를 즐겼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썼느냐? 나는 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43만 CM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50만 CM머니를 이렇게 바꿨잖아요. 충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CM 포인트가 얼마가 됐습니까? 950만 CM 포인트가 됐는데 50만 CM 머니를 바꿔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43만 CM밖에 안 썼기 때문에 아직도 쓸 게 7만 CM 머니가 남았어요. 그쵸?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후부터 내가 가서 신발도 사고 했던 미용실을 가서 머리도 하고 했던 그분들이 또 멤버십 딱 찾으니까 안경을 살 일이 생겨서 어떻게 저희 집으로 안경을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분들 사고서 8만원짜리 이분은 20만원짜리 막 이렇게 사다 보니까 50만 CM포인트가 안경을 팔았더니 50만 CM포인트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분명히 1000만 포인트에서 50만 CM포인트 써가지고 950만 포인트밖에 없었는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1000만 포인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쓸 CM머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아있습니다. 7만 머니가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 기존에 내가 안경점을 했을 때 CM 가맹점을 하기 전에는요 어떻게 됐었냐면 이 카드 결제 고객들이 안경을 사러 와서 카드 결제하고 현금 결제하고 해서 여기에 그걸 받아서 이런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통장에다 넣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CM 이 가맹점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야, 신기하게도 새로운 고객이 막 오는 거예요. 이 고객들은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오는데 여기에 CM 가맹점이 다시 나의 소비자로 와서 계속 새로운 신규 고객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CM 주머니가 또 하나 별도로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CM 주머니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계속 그분들이 와가지고 내 물건을 팔아주니까 어때요? 사주니까. 그러니까 CM 주머니에 CM이 점점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소비자금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바로 가게 운영을 위한 안정자금으로 이 사람들은 계속 오잖아요. 그쵸? 카드 결제, 현금 결제 할 거 아닙니까? 그분 거는 다 받으세요.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세금도 내고 이러면서 어때요? 가게 운영을 위한 안정자금으로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CM 주머니에서 받은 CM 머니는 여유로운 생활을 내가 마음껏 소비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500만 원어치 안경을 팔았어요. 그랬는데 300만 원을 썼어요. 300만 원을. 여기에서 똑같이 300만 원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저축할 게 얼마 남았습니까? 200만 원 남았어요. 저축할 돈 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CM 가맹점은 어떻습니까? 500만 원을 벌었는데 근데 300만 원을 썼어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는 얼마를 썼습니까? 30만 원만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축을 얼마 할 수 있습니까? 470만 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200만 원밖에 저축할 돈이 없는데 여기는 470만 원 저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500만 원을 벌었는데 똑같이 300만 원을 썼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거 뭐예요? 보물창고 아닙니까? 대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이게 시스템인데 이걸 가지고 이 지금 기존의 이 CM 가맹점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이 통장밖에 없어. 그런데 어때요? CM 이 가맹점들은 이러한 또 통장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이 자꾸 쌓이는 거죠. CM이 바로 정말 여러분을 아주
정말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을 살리고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또 소득이 정말 놀라운 보물이 또 자꾸 또 나오는가? 이걸 가지고 저희 CM바더 코리아는 이제 사업단이 구성이 되는데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국을 이렇게 4개의 사업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그래서 2사업단 그 다음에 호남, 제주에서 3사업단, 영남권에서 부산까지 해가지고 4사업단 이렇게 해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누었고요. 수도권으로 예를 들자면 수도권에는 서울 그리고 경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기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인천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권역이. 그래서 이 수도권에는 수도권 단장님이 계시고 서울 총괄, 인천 총괄, 경기 남총괄, 경기 북총괄 해서 총괄 본부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한눈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펼쳐서 여러분께 보기 좋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딜러가 있고 에이전트, 대리점, 지사, 수석, 본부장, 총괄 본부장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딜러와 에이전트는 가맹점을 유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분들에게는 각각의 회사의 수입의 10%씩을 드립니다. 이 에이전트가 직접 했다. 딜러를 안 끼고 했다. 그러면 20%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점과 지사가 있는데 이 대리점과 지사는 어떤 그 지역권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꽂힙니다.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각각 그 대리점은 10%, 직접 할 때는 30%의 직접 영업시 3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지사는 구단위를 다 총괄할 수 있는 분인데 이 지사장은 직접 영업할 시에 40%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지사까지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석과 본부장, 총괄본부장 이쪽은 관리조직이고요. 이 관리조직의 수석은 매출의 5%, 본부장은 또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관리조직은 이분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에 확 와닿게 정말 현실적인 그러한 제가 수익을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가게를 하는 사람이 한 달에 생활비를 50만 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소비 당연히 있죠. 5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그러면 굉장히 미니멈으로 잡은 거죠. 그렇죠? 자, 최소로 현실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막 띄워서 아주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만 원을 쓰면은 우리는 CM으로 바꾸면 얼마치를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500만 원, 그렇죠. 500만 CM을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제를 하고요. 자, 그러면 50만 원을 썼다고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직접 가맹점을 모집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맹점을 모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직접 했을 때 얼마를 가져가요? 20%를 가져가요. 자, 그럼 여기에서 50만 원의 회사 소득이 있잖아요. 그쵸? 충전했으니까. 이 50만 원의 20%는 얼마입니까? 10만 원. 10만 원이죠. 그러면 10만 원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은 에이전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이 하루에 가맹점을 하나, 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가맹점이 들어가는 게 없는데, 돈 들어가는 게 없는데, 그분들이 가입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정보, 이 정말 기가 막힌 정보를 못 들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내가 돈을 벌겠다는 에이전트가 전달 안 할 이유 있습니까? 가맹점에게 전달만 한 가맹점은 자기가 전혀 전혀 피해 볼 게 없기 때문에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맹점에게 내가 밥 먹으러 가서도 전할 수 있고, 그쵸? 차 마시러 가서 전할 수 있고 해가지고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정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을 전했다고 치면은 몇 개입니까? 60개예요. 하루에 한 달에 30일로 치고 60개인데 50개로 정하자고. 그것도 또 미니멈으로 50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개도 안 되는 거야. 1개 반이냐. 1개 1점 몇 개.
자, 그래서 하루에 1개 내지 2개를 했다고 치고 50개라고 치고 다 미니멈으로 현실 가능한 수치로 제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50개를 해서 10만원, 20%를 가져갔어요. 예상 수익이 얼마입니까? 월? 500만원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대리점이 있습니다. 이 대리점은 뭐냐면 한 동을 다 이분이 관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동에는 자기 혼자 다 못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5명 정도, 이것도 아주 최하로 둔 거죠. 이 지금 보면 이 대리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이전트 훨씬 더 많이 둬야 되지만 5명만 있다고 최하로 보자고요. 그럼 5명 에이전트를 뒀다고 봤을 때 5명이니까 이게 에이전트 하나가 50개니까 어때요? 5, 5, 25? 250개가 나오죠? 250개인데 이 사람에게는 대리점은 10%만 계산을 하자고요. 이분은 대리점을 10% 주고 자기가 직접 할 때는 몇 %예요? 30% 가져가는데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에이전트는 에이전트한테 줬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10%만 가져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죠. 그렇죠? 가능한 계산이잖아요. 최저로 잡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입니까? 월 수입이 1250만 원이에요. 게다가 지사장은 한 구를 다 관할을 하는 게 지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사장에는 굉장히 넓은 많은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지역, 넓기 때문에 대리점을 기본 10개로 지금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하가 서울 같은 경우는 15개예요. 그 다음에 막 100개 넘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지만 이거를 모든 걸 다 수치를 최하로 잡자고요. 그래서 최하가 15개지만 또 10개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이 10개라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어때요? 아까 에이전트가 250개였으니까 10개면 어때요? 2500개죠. 네, 그렇게 했는데 최저로 잡아서 지사장이 10%만 계산하자고요. 왜? 이 사람이 직접 하면 어때요? 40%입니다. 40%의 수익을 가져가는데 10%만 계산을 하자고요. 그랬을 때 10% 했을 때 어때요? 50만 원에 10% 5만 원. 그렇게 계산해서 최저 미니멈으로 했을 때 어때요? 얼마입니까? 1억 2,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1억 2,500만 원인데 이게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받는데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지속적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어때요? 점점 늘어난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맹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30만 원짜리 물건을 사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재미가 쏠쏠한데 내가 30만 원 주고 가서 구매하겠습니까? 그 가맹점에 가가지고 나 가맹점을 맺어갖고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30만 원짜리 사는데 3만 원만 충전하면 내가 30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이거 가맹 한번 맺어보세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가맹점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나는 3만 원으로 30만 원짜리를 구매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가맹점이 났을 때 회사는 어떻습니까? 그 가맹점 중심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때요? 녹색 어머니회가 있어요. 그 녹색 어머니들한테도 10,000포인트 이렇게 다 나눠줄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맹점에 고객이 또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그걸 쓰려면 그 가맹점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고객은 늘어나게 돼 있고 수익은 점점 증대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아까부터 처음부터 최저 미니멈으로 잡았죠. 그랬을 때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최저로 계산했는데도 지금 지사장의 수입이 한 달에 1억 2,500만 원 최저고 그러면서 점점 늘어난단 말이죠. 이랬으면 이 정도의 수입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한 달에 1억 2,500만 원 벌으려고 그러면 얼마를 투자하면 될까요? 사업입니다. 응? 여러분, 그거는 아마 한 10억 이상을 투자를 해도 그 금액을 한 달에 1억 2,500만 원을 죄송합니다. 수입을 갖는다고 하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쵸? 10억을 투자해서.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게 큰 수익을 그것도 점점 그냥 한 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띵띵띵띵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 지갑에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쵸?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소득을 가져가는 지사장이
지사장이 5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한 달 수익보다 적죠. 그쵸? 5천만 원을 그 특허 사용료로 지불하면 되고요. 대리점은 1,000만 원대 수익이지만 2천만 원의 그 특허 사용료, 특허 통상 실시권을 사용하면서 이걸 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께서 지사장들, 대리점님 여러분들을 위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대박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사람도 어때요? 이 집이 잘 되면 내가 떡볶이집 잘 되면 옆에 떡볶이집도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이거와 유사한 그러한 회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와서 또 흉내내고 나오면 어때요? 우리가 이거를 특허권이 아까 있었잖아요. 특허권 5가지 특허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특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호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거가 정말 배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투자 금액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때요? 이행 보증 보험 증권까지 발행해 드립니다. 그래서 회사 그럴 리는 없겠지만 회사 유사시 어때요? 보장을 받는 거죠. 안전장치를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손해보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지사장은 40%의 소득, 그 다음에 대리점은 30%,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20%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데 거기에 안전장치까지 다 해드리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대단한, 정말 천지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첫째,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저도 여기에 함께 하려고 정말 바쁜 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딱 마음을 먹고 붙인 것은 뭐냐? 리스크가 없고 정말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명분이 없으면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정말 역대 정부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나 수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소상공인을 살리는 그러한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가맹점들도 자기 돈 투자하는 건 전혀 없고 어때요? 먼저 회사에서 1,000만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나 6개월 동안 하나도 사용 안 했어. 그럼 그냥 우리 회사에서 가져와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될까요? 6개월 동안 하던 사람. 자, 스태플로 그냥 이게 진짜 되나? 그래가지고 어때요? 내가 한 2만 원 충전해가지고 20만 원어치 물건을 사봤어. 진짜 결제가 되네? 대박! 그럼 그거 솔솔 재밌어가지고 이게 뭐 중독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살 것 같아요. 그냥 20만 원 뭐하러 결제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쓰게 돼 있어. 그리고 계속 아주 그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리스크 전혀 없는 안전한 투자죠. 그러면서 명분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수만 개의 직장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또 지금 플랫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유일하게 지금 그래도 성공하고 하는 기업들은 다 플랫폼 회사예요. 그렇죠? 우리도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반 플랫폼 뭐 카톡이라던가 뭐 다른 플랫폼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때요? 이 회원들한테 저희가 갑니까? 소득이 다 회사로 가잖아요. 그렇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또 좋은 게 뭐냐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어때요? 내가 막 그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쳐가지고 안 타. 그리고 딱 그만뒀어.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속적으로 소득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가게 주인들은 어때요? 계속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충전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그러한 지속적 수입이 보장이 되는 그러한 이게 사업이고요. 가맹점은 결국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객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가족들도 이걸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선물을 해가지고 또 쓸 수 있고 이렇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 특허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2035년까지는 우리는 경쟁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비수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뭐 우산 잘된 철에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가서 가맹점에 가서 구매를 하면 됩니다. 기가 막힙니까? 안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보물상자예요? 보물상자 아니에요? 보물상자죠. 끊임없이 보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쑥쑥쑥 나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을 이제는 CM바더 월드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은요, 여러분이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 아십니까? 끌어당김의 법칙. 예, 끌어당기다. 이거 사투리로 말하면 땡겨. 자, 땡겨 이거잖아요. 제가 잠시 여러분께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작사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통령 선거 로고송으로 이거 채택이 돼가지고 로고송으로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 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선거 로고송으로 채택이 된 그러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사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 유세운동 할 때마다 여러분 들어서 조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여기에서 지금 가수라든가 그 다음에 뒤에서 춤추는 그런 뮤직비디오의 그 사람들 보지 마시고 제가 작사한 가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세상 땡겨봅시다.
이제부터 행복 시작 불행뿐 널 만나게 만들어보자 이제부터 행복 시작 불행뿐 돈도 땡겨 사랑도 땡겨 재밌죠? 네, 지금 보면 이렇게 거지 컨셉을 일부러 한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분장도 하고 해가지고 이 거지들이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뭐 하니까? 꿈을 땡기니까 성공 땡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CM바더로 땡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럼 다 같이 CM바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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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겠습니다. CM 자체 땡겨. 그럼 우리의 꿈을 하면 땡겨 합니다. 우리의 꿈을 땡겨. 멋진 인생 땡겨 바랍니다. CM을 주고받아 주세요. 너도 나도 매출 중대 너도 나도 행복하게 서로 돕고 사는 물밀교환 품앗이 빚이 없는 가게 사장, 돈이 많은 가게 사장, 골목 상권 살려주고 소상공인 파이팅. CM을 주고받아 주세요. CM을 주고받아 주세요. 소상공인 물물교환 품앗이 CM을 주고받아 주세요. CM 주고 CM 받아 CM을 받으면 행복을 줘 Give and take 이게 바로 CM Give and take 이게 바로 CM CM 주고 CM 받아 CM을 받으면 행복을 줘 Give and take 이게 바로 CM Give and take 이게 바로 CM 자영업자 여러분,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CM과 함께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CM을 주고받아